이제 지난 텀에 독해 원리에서 그죠? 구조랑 그래 사고를 배웠죠, 그죠? 그 구조는 한 문장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기 위한 어떤 장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구문 독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배웠던 이제 한 30가지 정도의 구조 공식만 아시면은 대부분의 문장들은 구조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어휘를 알고 그래 구조 분석이 정확하게 돼야지 내가 그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고적인 개념은 저희가 이제 리드라고 해서 어떤 게 이제 이 글의 주제문을 나타내는지를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해 원리에서 배웠던 게 이제 한 16가지 정도 되고요. 그래 나머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사고 편을 하면서 이제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하실 때 독해 원리를 내셔가지고 반드시 이거 같이 복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걸 안 들으신 분들은 같이 영상으로 들으시면서 이 수업을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결과가 훨씬 더 이제 좋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책은 계속해서 이제 마치 문법 가속도를 이론책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거 계속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16가지 리드에 대해서 잠깐만 더 이제 보고 갈게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봤던 게 이제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었죠. 그럼 당연히 이제 어떤 글에서 필자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important라든지 뭐 critical, crucial 자, 동사 개념들을 보시면 뭐 make a difference 어떤 차이를 만든다는 거는 이제 뭔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리드에 들어있는 표현들을 다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장치를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역접이었는데 보통 이제 독해를 할 때 그냥 but이나 however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온다. 여기서 이제 끝나버려요, 역접이. 근데 역접이 굉장히 좀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보셨던 게 접속사 특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뭐 while이라든지 뭐 do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while이나 do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얘네들이 이끄는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자, 나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라 이게 중요하겠죠. 항상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despite라든지 뭐 instead of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뭐 하다가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역접은 대부분 맥락이 바뀐다고 그랬죠. 근데 같은 맥락을 나열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개념을 모르시면 나중에 이제 순서 잡기에서 however는 그냥 반대 맥락이야. 이것만 알고 계시면 순서를 못 잡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10% 이내에서는 같은 맥락을 나열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이 지문이 또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합관계 부사가 있는데 자, 아무리 뭐뭐 한다 할지라도 뭐뭐 하다. 자, 이것도 이제 역접이라고 했죠. 다른 맥락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접속사가 나왔을 때 아니면 연결사가 나왔을 때 이게 같은 맥락인지 다른 맥락인지 이걸 계속 이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미콜론이나 콜론, 뭐 대시가 하는 역할은 앞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문장을 이해했으면 뒤에 거는 읽을 필요 없다 그랬죠. 반대로 앞에 거를 이해 못했으면은 뒤에 걸 가지고 단서를 또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지문이었죠. 자, 통념 비판이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나 행동을 제시한 다음에 이걸 뒤집는 게 통념 비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서두에 나오는 어떤 그 수동태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통념 비판에 해당될 수 있다 했죠. 보통 이제 통념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행동까지 이걸 통념으로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5번은 필요성을 나타내는 말. 자, 당위성, 뭐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필자가 뭐뭐 하라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죠? 자, 7번.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내가 읽었을 때 이게 뭔가 안 좋은 내용이다. 그러면 이건 뭐다? 문제점 글이고요. 대부분의 문제점 글들은 해결책으로 이어진다고 했고요. 문제점이 그대로 문제점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죠? 네. 자, 8번. 자, 비유고요. 비유라는 장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just as랑 like였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뭔가 주제를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장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9번은 실험. 자, 항상 실험 지문은 처음에 이제 실험 과정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결과가 나온다 했죠. 그래서 결과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어떤 기관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실험을 했는데 데디아를 발견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데디아가 중요한 거야. 데디아를 보여줍니다 했을 때 데디아가 중요한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문장을 봐주셔야 돼요. 자, 10번 조건을 나타내는 말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if였고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에서 저희가 이제 without까지 배우셨죠. 공기가 없다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공기는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다음 11번 필자의 의견. 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믿기에. 자, 그다음 내가 할 조언이라고 했을 때 필자의 의견을 나타낸다고 있고요. 자, 12번은 비교급. 자, 특히 이제 더 플러스 비교급 나오면 이거 주제문이고요. 그다음 비교라는 걸 하는 장치는 A가 B보다 더 낫다라고 했을 때 A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비교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교급이 나왔다 그러면 독해에서 이거는 주제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결론은 당연히 이제 결론은 자, 그 글의 주제문이 되겠죠. 그죠? 자, 14번. 자, 열거인데. 자, 단순 열거는 뭔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 열거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이렇게 열거되는 게 이제 단순 열거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 열거에서의 주제는 많다는 게 주제가 되고요. 그래서 뭐 many라든지 a lot of, 뭐 some others, another also 이런 것들이 단순 열거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순 열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연결사는 for example이라고 했죠. 자, 두 번째는 뭐 in addition 이런 첨가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시간 열거랑 장소 열거가 있는데 옛날에는 뭐 했는데 그치만 지금은 이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간 열거나 장소 개념은 대부분은 이제 대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used 같은 경우는 뭐뭐 하곤 했다는 건데 지금은 아니라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건 시간 열거가 되는 거야. 자, 장소 열거 마찬가지죠. 대부분 뭐다? 대조글입니다. 그래서 단순 열거에서는 for example 1순위고요. 자, 두 번째는 첨가. 자, 시간 열거나 장소 열거에서는 당연히 이제 however이 가장 우선순위겠죠. 자, 이런 걸 아셔야지 나중에 이제 글의 흐름을 다 예측해요. 자, 그다음에 명령문. 됐죠? 필자가 명령하는 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배웠던 게 이제 강조조 동사. 동사 앞에 do나 does, did가 붙게 되면 동사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강조를 한다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보시죠. 항상 독해 보실 때 저희가 독해 원리에서 배웠던 것처럼 키워드 동그라미 치시고, 그죠? 구조 분석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리드 같은 거 나오면 별표 치시고 계속 그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연습하셔야지 나중에 이게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이거에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보시고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지문이라도 하나의 문장이라도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 뭐 보이세요? 전문가 보이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주제문을 빈칸으로 뚫는구나 이걸 계속 확인하셔야 알겠죠? 리드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교육에 있어서의 전문가거든요. 그럼 이 전문가들이 뭐냐면 대디아를 뭐다? recommend, 권장한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전문가가 권장하는 거는 중요하겠죠? 했죠? 근데 전문가가 뭘 권장하고 있냐면 선생님들이 뭘 하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자, 패턴을 보세요. 벌들이 뭘 해야 되는지 찾았죠? 유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찾았잖아요. 선생님이 뭘 해야 되는지 찾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글에서 뭐다? 주제를 찾아가지고 선생님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문제가?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봤죠?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자, 선생님이라는 키워드 들어왔죠? 지금 중심 소재의 반복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뭔가 선생님에 대한 단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드시죠? 됐나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라는 어떤 그 직위는 됐나요? 그 직위는 carries, 가지고 온답니다. 뭘 가지고 오냐면 자, 전체적으로 묶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과 함께 뭘 가지고 오냐면 알겠죠? 권위를 가지고 온답니다. 왠지 선생님 그러니까 좀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온대요. 그 직위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대시 오신 관계 대명사잖아요. 근데 이 권위가 그죠? 이 권위가 자, might influence some student,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뭐 하게끔 영향을 주냐면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게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이 느낌 자체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약간 부정 느낌 좀 드세요? 아시겠어요? 선생님의 어떤 권위가 뭐냐면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게끔 학생들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계속 가볼게요. 뒤에 뭐가 있어요? 지금 without이 있잖아요. 주제문이구나. 됐어요? 근데 선생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물론 이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없이 아무런 의구심 없이 이렇게 된 거죠. 선생님이 작정하고 그냥 막 책 팔려고 광고하는 겁니다. 제 수업은 무조건 10회독 들으셔야 됩니다. 안 들으면 떨어져요. 이 말 하는 순간 다 들어야 돼요. 떨어져요. 그 생각 때문에. 그러면 듣지 않겠어요? 사고표는 이거 무조건 10회독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떨어진다니까요. 이러면 듣겠죠. 그러면 이 권위를 이용해서 뭐냐면 뭐다? 아무런 의구심 없이 선생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보시면 without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일단 주제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that이 나왔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다 정리됐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까지 나왔네, 결론은.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그 행동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부정이 명확해졌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서 뭐다? 부정이구나.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교육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이 이거를 지금 권장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 부정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지금 뭐다? 선생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게끔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은 선생님에게 뭘 권장하겠어요? 너네 의견을 제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빈칸에는 뭐다? 야, 너네 의견 강요하지 마.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과 동일한 걸 찾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빈칸에 보기가 길잖아요. 그러면 문제 푸시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보기가 길면 길수록 쉬워요. 왜 쉽냐면 우리가 빈칸에 들어간 걸 명확하게 뭐다? 도출을 했죠? 그러면 읽었을 때 뭐냐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날리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보기가 길수록. 그러니까 보기 길 때 너무 쫄지 마세요. 알겠죠? 아, 쉽게 날릴 수 있겠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5초만 드릴 테니까 1번 한번 날려보실래요? 1번 되는지 안 되는지? 답이면 정답이고요. 아니면 날리시고 잘 모르면 세모 치셔야 돼요. 자,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어요? 내리셨어요? 네. 자, 1번 볼까요? 학생들에게 뭐다? 동일한 시간을 줘야 된답니다. 1번인가요? 뭐 해야 돼요 지금? 너네 의견을 뭐다? 강요하지 마. 이게 지금 들어와야 돼요 지금. 학생들에게 동일한 어떤 시간을 줘야 되는데 어떤 시간이냐면 그들이 어떤 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동일한 시간을 줘야 된답니다. 얘도 10분, 얘도 10분. 이렇게 아시겠어요? 1번 안 되죠? 달라? 자, 2번 읽어보세요. 자, 답이 된다 안 된다 이게 그려지시나요? 그려지시나요? 자, 볼게요. 위드홀드란 건 뭐냐면 보류하다 이 말이죠. 됐어요? 자,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보류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의견을 제시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죠. 제가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라고 해야 되지, 그죠? 뭐 2번이 정답이긴 한데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의견을 보류하는 건데 뭐다? 교실에서의 어떤 그 토론에서 선생님의 의견을 뭐다? 보류하라는 얘기죠. 토론 시켜놓고 내 생각은 이런데 너네 한번 얘기 한번 해볼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럼 2번 정답이죠. 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3번 보세요, 3번. 자, 보기에서 이거 X, 뭐 세모 동그라미 이게 그려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독해 능력이 생겨요. 자, 3번 볼까요? 자, encourage 목적어 투죠. 권장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에게 뭘 권장하냐면 자, reach a reasonable agreement,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하게끔 권장하는 겁니다. 안 되죠? 됐어요? 달라? 자, 4번 보시면 학생들이 뭐라 칭찬한답니다.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뭐냐면 정확하게 이걸 도출하면 걸러내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칭찬하는데 어떤 학생이냐면 자, give a creative argument. 그래서 창의적인 어떤 그 주장을 한 학생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아니죠? 달라? 자, 5번에 학생들에게 뭐다? 어떤 차이점을 가르친답니다.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가르치면 안 돼요, 지금. 뭐 사이에? 어떤 게 올바르고 어떤 게 그른지 그 차이점을 뭐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선생님 의견이 제시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반대자. 그러니까 얘가 뭐다? 달라? 정답은 2번. 되셨나요? 자, 정리하시고 잠깐 쉬세요.